를 오늘 탐정으로 잡았는데 저희들 학과가 이제 경찰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이 또 탐정도 있고 경호반도 있고 한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탐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1주제 특강으로 이 탐정 주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탐정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이 돼서 신용정보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그 뒤에 탐정사무소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정 관련 협회도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 사실상 이 탐정에 실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야 탐정에 관한 얘기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상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실제 하시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아주 이 장재웅 탐정이신데 이분 아주 TV에도 여러 번 나오시고 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 강의를 맡으실 장재웅 탐정께 한번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재웅입니다. 어떻게 마이크로 할까요? 예. 네.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감이 좀 걸렸었어서 마이크로 몇 분 안 계시지만 제가 마이크로 좀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이제 현재 탐정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탐정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탐정 관련된 모든 협회 쪽에 이제 탐정 실무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 탐정 자격증을 딴 친구들한테 이제 신입생들한테 이제 탐정 교육도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업 전문 탐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탐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나 듣고 계신 부분이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시던 탐정에 대한 부분과는 많이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너무 좀 음지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너무 뒤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고, 뒤를 캐고 있고, 따라다니고 있고, 이런 부분만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실제 제가 탐정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약간 좀, 저거 너무 왜곡되게 너무 그게 재미를 위해서 너무 오버해서 표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는, 실제 탐정들이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탐정이라 그러면 불륜, 가족 문제에 대한 그런 흥신소 옛날에 하던 일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뢰가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있기는 있지만 제가 이제 미국 탐정도 만나보고 이제 일본 탐정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제 유튜브에 이제 만났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90%가 탐정들이 하는 일이 불륜입니다.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왜냐면 일본은 인구도 1억 2천만이 넘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일에 대한 고객 니즈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절반도 안 되는 그 인구인데도 그 의뢰가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간단하게 저기 사진 속에 있는 게 접니다. 제가 이제 탐정을 하기 전에는 어떤 회사, 저도 이제 대기업에 다녔었고요. 대기업에서 15년 이상 이제 단상에서 이제 저게 공개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하다가 나온 사업이 경찰청 피해자 보호관실이랑 같이 했었던 피해자 신변보호 서비스였습니다. 지금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 지급하고 그리고 집 앞에 CCTV 설치해주고 카메라 비상벨 연동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직접 총괄 PM을 하다가 나오면서 이제 탐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은 지금 현재는 웅장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기업 전문 탐정 서비스랑
기업 윤리실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유튜브나 플랫폼 그리고 저 자체도 이제 공부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에서 이제 박사과정 그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탐정법 전공으로 지금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이 이제 제가 논문 마무리 학기고요. 그리고 뭐 이런 각종 단체나 뭐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서도 탐정 사관학교라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여기에서 계속 탐정 실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고 제가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탐정에 대해서 환상을 깨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오시는 학생분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환상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절대 꽂기는 않습니다. 실제로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뭔가 그것만 하고선 마무리되고 돈도 많이 받겠구나 생각하는데 의뢰인한테 정말 처음에 의뢰부터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거 누군가의 개인의 사생활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봉착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결코 이렇게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너무도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너무도 다양한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세부적인 건 뒤쪽에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지난주에 방송을 했었는데 채널 A에서 탐정들의 영업비밀이라는 예능이 생겼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못 보셨으면 아마 이제 1회를 지난주에 했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회에 출연을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드라마로 재구성한 드라마가 제 사건이었습니다. 제 사건을 작가가 조금 더 재미있게 붙여서 쓴 건데 그게 이제 뒤쪽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좀 TV에도 출연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박사까지 왜 하냐면 탐정이 너무 음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협회나 이런 데서 탐정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아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아요. 몸에 그림이 있는 분들도 탐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이제 심부름센터 흥신소 하던 분들도 탐정이 이제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보니까 나도 탐정이다 막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회에다가는 이제 관리법안, 탐정에 대한 명칭은 쓸 수 있지만 관리법안이 없다 보니까 자격 조건이나 이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탐정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탐정들이 활동하면서는 타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가정문제 전문으로 활동하는 탐정들도 있고 저처럼 기업 전문 탐정도 많진 않아요. 근데 부동산 전문, 뭐 채권 전문, 뭐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는 있는데 사실 좀 뭐 불륜조사나 이런 쪽 사람들은 좀 위험하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길들을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 쪽에 계셨던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예전부터 법안은 올라갔는데 주간 부처 때문에도 계속 밀렸었고 경찰청이 주간 부처다, 뭐 법무부가 하겠다라는 서로 이견 차이도 많았었고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계속 2000년 초반부터 법은 계속 올라갔는데 관리법안은 근데 결국엔 법사위를 넘지 못하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협회가 굉장히 큰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엔 밥그릇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뒤쪽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변호사가 탐정을 왜 반대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제 고객 중에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탐정을 얼마나 많이 필요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한번 일단 보시죠. 안녕하세요. 장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재웅 탐정님께서 웅탐정 또 채널을 오픈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탐정에 관한 그런 좀 컨텐츠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웅하면 또 저도 웅이야지. 이거 쉬운 약간 연관 있는데 우리 탐정이 웅탐정입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뭐 궁금한 거 있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또 의뢰하고 이러면은 또 다 해결해 주시니까 다 찾아냈죠. 그럼요. 네. 앞으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대학이요. 네, 이렇게 연예인 기획사나 영화 감독이나 이런 쪽에서 탐정한테 의뢰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은 구설수가 무섭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도 경찰에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돈을 빌려준다. 만약에 어떤 거에 투자를 했다. 하지만 그게 연예인이라는 입장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거를 이제 약점으로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탐정의 아주 큰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예인 부분도. 혹시 잘 보이시나요? 혹시 조명을 좀 낮출까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탐정의 범위나 그리고 탐정 관련법. 왜냐하면은 타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감하고 하지만 유혹도 느낄 수 있는 법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 그리고 탐정 실무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탐정업의 시장 규모 그리고 탐정업 제가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랑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 중간중간 대화 형태로 궁금하신 거는 질문을 해주셔도 되는데 좀 제가 답변이 길 것 같은 거는 마지막에 끝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짧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때그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 자체도 제가 탐정 일을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탐정이란 명칭도 쓸 수가 없었어요.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민간조사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였죠. 자, 제가 탐정한다 그러면 저는 다 오픈을 했었어요. 제가 탐정하기 위해서 나는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그리고 탐정이 있습니다. 자, 흥신소라 그러면은 제일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예? 불륜, 불법, 뭐 이런 게 제일 먼저 생각나시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선입견인데 일본에서는 흥신소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는 업종이 우리나라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근데 일본의 탐정들이랑 제가 만나보면 일본에서는 흥신소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탐정보다 위에요. 일본에서는. 네. 일본에서는 오히려 흥신소가 기업이나 이런 좀 난이도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조사고 탐정들이 오히려 불륜 위주나 개인적인 문제만 하는 게 탐정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흥신소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하면 불법.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자, 말뜻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흥, 믿을심, 바소라는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가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개인적인 비행 따위를 몰래 조사하여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설기관입니다. 이 이름에 불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흥신소가 유래됐던 이유가 떼인 돈 받아주기가 예전부터 되게 많이 유행을 하면서 못 받은 돈 대신 받아주려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가면은 돈을 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몸에 그림도 있고 이런 좀 음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런 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 놓고 했었던 때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한테 이미지가 그렇게 각인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탐정이라는 말은 찾을탐, 염탐할 정이라는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내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탐정 그런 강의도 하고 탐정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탐정들 중에 대부분이 이 흥신소에 맞는 여기 이름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흥신소가 일본이랑 다르죠. 흥신소라 그러면 탐정들한테 흥신소라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일본 탐정들은 안 그래요. 흥신소를 오히려 한 단계 뒤로 생각을 해요. 탐정들은, 일본 탐정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본 탐정들이 들어와 있는 건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탐정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버젓하게 강남에서 사무실 내놓고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 조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탐정회사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컨설팅 회사라는 이름으로 암암리에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좀 버려진 법인, 팔려고 내놓은 법인들을 매입을 해서 이름만 명칭하고 한국 사람을 대표로 앉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탐정들을 많이 봤지만 이제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흥신소라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자, 탐정이라는 부분은, 흥신소라는 부분을 저는 제 그 주관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누군가를 지켜보거나 누군가를 확인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탐정이라 그러면 이 이후에 이 증거를 가지고 의뢰인이 뭔가 행위를 했을 때 다시 뒤로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까지도, 그 다음에 생길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해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역량이나 능력은 갖춰야 그 사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주변에 뭐 로펌이나 변호사들도 많겠지만 그런 주변에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과도 친분 관계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나 혼자서만 그냥 조용히 막 불륜 따라다닌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탐정 일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보면은 탐정이라는 일 자체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쫓아다니는 일이 아니라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할 수 있는 컨설팅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업이지만 그런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해야지, 그런 역량을 갖춰야 정말 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여기 지금 경찰 분들이 다 많이 계셔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사기를 당했어요. 어디를 먼저 가요? 그렇죠. 경찰서를 먼저 가죠. 자, 그런데 경찰서에서 사기가 안 된대. 그러면 어디로 가요? 민사로 풀려고 그러잖아요, 경찰분들이. 자, 그럼 변호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탐정이 있어요. 이 변호사협회에서 탐정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경찰청은 공권력입니다. 목표에 대한 목표 업무는 민생 치안이에요. 개인의 민간적인 사생활이나 사적인 재산이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실제로 현직 경찰분들의 지인을 소개시켜 주시는 경찰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 지인분들이 내 아는 사람이 경찰이니까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탐정한테 연결을 해주는 상황까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죠. 민간 영역 안에서는. 자, 변호사도 민간 영역이고 법률 자문과 소송이 주 업무입니다. 변호사는 절대 증거 수집이나 이런 부분을 도와주지 않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해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변호사한테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방금처럼 사기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변호사를 먼저 만납니다. 자, 변호사는 찾아가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러면 뭐 민사부터 일단 진행해 보시고 뭐 상황 봐서 형사로 진행하시죠. 무조건 소송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변호사분들은 사건 수임이 목적인 경우에 변호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탐정도 민간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탐정의 주 업무는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입니다. 저한테 증거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뢰를 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변호사를 바꾸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들은 사건을 이기든 지든 본인들은 그 책임을 지지 않아요. 사건을 진행하고 있을 때 증거가 있든 없든 가져오는 증거에 맞춰서 소장을 작성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탐정을 먼저 만나게 되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내용 증명이나 이런 부분으로 툭툭 쳐서 끝나는 사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변호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중간에 필터 역할을 탐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요즘에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건들이 없고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협회 통해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반대가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사위를 못 넣고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탐정이 필요한 이유는 민간 영역 안에서 실제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이나 실질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탐정이 반드시 필요한 업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5군데 정도 로펌이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변호사들한테 그 로펌으로 제가 사건을 증거 수집이나 이런 사건 확인을 해서 넘겨주는 소송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분들한테 접대를 받을 정도의 그럴 정도의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기업 전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 사건들은 대부분 사실관계 확인 후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변호사분들은 탐정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강력팀장이라고 하셨던 분도 계신데 지금 보면은 제가 강력팀장분들한테 그 의뢰 지인들에 대한 의뢰를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탐정이 믿을 수 있는 탐정이 있다 그러면 지인들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기다가 한번 의뢰를 해봐라라고 한번 해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만약에 믿을 수 있는 탐정이 있다면? 뭐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소개는 그렇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괜히 의뢰했다가 잘못될까 봐. 네, 문제 생길까봐, 네. 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경찰 출신 분들이나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탐정들이 경찰 출신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국정원 출신 분들도 있고, 군 정보사 출신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분들끼리 이제 모여서 335 모여서 회사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면 강력 그 팀이나 조사 파트에 계셨던 수사 파트에 계셨던 분들과 교통이나 행정 파트에 계셨던 분들이 경찰이라고 만드시는 부분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강의하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경찰이라 그래서 무조건 탐정일을 나중에 한다 그래서 잘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그 파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경력이나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기업체 다니거나 회사 생활 하던 똘똘한 젊은 친구들이 더 막 연기력도 있고 임기응변도 있고 이렇게 즉흥적인 그런 대응 능력이 더 빠른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한테 들어왔었던 최근 3년 정도의 실제 들어왔던 사건의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자, 43%가 있고 38%, 10%, 9% 있습니다. 43%가 뭐일 것 같으세요? 제가 아까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려서 아시긴 아시는데, 자, 가정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란색, 그러니까 10%인데 많지는 않은데 10%인데 그 다음으로 좀 계속 의뢰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가출 잠적, 사람 찾아달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업 문제. 기업 문제는 더더욱 다양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기업적인 부분은 뭐 내부 기밀 유출하는 거는 뭐 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부의 입찰 정보를 팔아먹는다든지 그리고 경쟁 회사가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아는데 그거를 아무런 정황 증거 없이 그냥 신고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자료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기타인데 기타 부분은 사실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의 탐정한테 전화가 오냐면 밤 늦게 한 12시 넘어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내가 오늘 도박을 했는데 사기 도박을 당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카드를 몇 개 훔쳐 나왔는데 이거 표시목인지 확인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의뢰 전화까지도 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제조사에 문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거라고 해서 탐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탐정들한테 의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탐정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가정 문제가 거의 한 8, 90%를 차지하고 근데 일본에서 제가 일본 탐정한테 물어봤어요. 가정 문제에 대해서 거의 다 불륜이냐? 그랬더니 불륜도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 집안에 대한 평판이나 상대방 집안에 대한 확인 작업을 의뢰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의뢰들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네, 여기 혹시 수치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 그 크기요? 예, 여기 노란 제가 그냥 색깔별로만 그냥 표시한 거고요. 기업 문제가 많은 게 맞습니다. 가출 잠적이 38% 맞죠? 가출 잠적이 10%입니다. 아, 그러면 얘가 이게 많은 순서가 아니고요. 이게 그냥 돌아간 그냥 순서예요. 기업 문제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네, 기업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들어온 최근 3년 통계이기 때문에 저 이제 기업 전문 탐정이기 때문에 기업들 의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의뢰는 기업에서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제가 기업의 컨설팅 그러니까 1년 장기 계약을 맺어서 1년, 3년 장기 계약을 맺어서 회사 내부의 윤리실 역할을 제가 대신 해주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연결되는 기업 의뢰들이 많아서 그렇고 실제로는 이 가출 잠적에 대한 부분도 포지션도 원래 컸는데 최근 3년간으로 보면은 이런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그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외국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달을 했었던 나라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탐정에 대한 그 권한이나 권리가 다 다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하지만 이 첫 번째만 봐도 아실 거예요. 미국에 속한 영토에 대해 위협이 되는 범죄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조사.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탐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좀 넓어요. 그리고 미국은 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자격을 발급하기 때문에 나라 자격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경찰을 오래 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탐정회사를 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 몇 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탐정 자격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사건 사고 없이 잘 일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시험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재 파악 거의 못하는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개인정보가 강화가 돼서 조회 서비스나 뭐 이런 정보를 확인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그 공인탐정 자격이 되면 공식적으로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했었던 사적인 그런 서류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미국은 탐정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좀 넓지만 그런 권한도 충분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호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지만 이런 걸 보시면 판결의 집행이나 법원의 명령, 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업무도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가 있듯이 그 법원에 소속돼 있는 탐정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 집행까지도 같이 진행을 할 만큼 탐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탐정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 공인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기업 위주의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자, 영국도 경비원 면허국이라는 아예 자체적으로 그 탐정 면허를 관리하고 있는 처가 생겨서 면허국에서 발급하는 국가적 직업 인증 그 인증을 받지 않으면 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공인 탐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권한도 되게 많이 주어지고 되게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제가 이거를 바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제 뉴스에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업 조사를 하면서 뉴스에서 좀 촬영을 좀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촬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제가 유튜브로 찾아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걸로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은 8,000명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탐정이 법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숫자가 수준이 늘고 있는데 탐정의 자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 같은 건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 내용 임상범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의료진과 통화를 끝낸 베테랑 탐정이 서둘러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2시간을 운전해 도착한 곳은 충북의 한 공장. 식자재용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공업용을 쓰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어둠이 깔리자 조심스레 진흙집에 나섭니다. 이곳저곳 살피다 뭔가 발견한 듯 빠르게 휴대폰 카메라를 누릅니다. 일단은 약품 그 통이랑 그리고 개조사 찍혀있는 그 개조사 표시랑 그런 거 확보를 해서 좀 의뢰인이랑 통화를 했고요. 혼자 이렇게 탐정 활동하시다 보면 네. 위험스러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다가 네. 이런 소형 3단봉 상담 네, 3단봉 같은 거는 조금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 자신은 또 제가 지켜야 되니까. 네. 네, 방금 보셨던 사건은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3, 4년 됐을 것 같은데 그 폴리부텐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몸으로 섭취를 했었을 수도 있는 약품이에요. 오리백숙이나 닭백숙이나 이런 쪽 보면은 잔털 제거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잔털 제거하는 약품이 이제 공업용이 그러니까 재료가 공업용으로 쓰는 거는 당연히 쓰면 안 되는 재료인데 저한테 의뢰한 의뢰 업체는 식자재용을 정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 경쟁 업체가 단가를 막 후려치고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공업용을 쓰면서 단가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에 다 후려치고 다니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의뢰했었던 의뢰 업체는 본인은 정상적으로 수입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신고한다 그러고 식약처에 신고한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만. 네네. 이제 지금 난방기가 지금 좀 보수로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뭐 추우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와서 뭐 조사해드릴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화면처럼 이제 공업용에 대한 정황이나 기초 자료를 확인을 해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이제 저한테 의뢰했었던 업체가 식약처로 의뢰를 해서 직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의뢰들은 이런 약품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 경쟁하고 있는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그런 치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의뢰들을 비밀스러운 의뢰들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무조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불법적인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작업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쪽으로 의뢰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쪽 일들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부분 탐정들이 기업 의뢰를 보다 이제 가정 문제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가정 문제는 사실 일주일 안에 다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기업적인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 조사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짧게는 한 2달, 긴 사건들은 거의 6개월 넘게 진행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가정 문제나 이런 쪽에 지금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별로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기업적 의뢰는. 자, 탐정 실무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거는 조금 더 뒤쪽에 더 보여드리겠고요. 이번에는 탐정 관련된 법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탐정을 하면서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탐정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활동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법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관리 법안이 아직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들 중에서도 가장 탐정들이 예민하고 유혹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법들만 제가 모아봤어요. 자,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그리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요즘에 계속 부각되고 있는 스토킹에 대한 제가 보면은 탐정 일을 하면서 요 4가지가 가장 탐정들한테 가장 아킬레스건 같은 가장 위험한, 하지만 때로는 그 탐정 일이나 흥신소하는 친구들도 많이 어기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유혹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법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잘 지켜야 되는 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법 다 지키면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법들은 저는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뢰를 받으면서부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한테 조사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아주 세밀한 이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개인정보들을 넘겨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의뢰서와 어떠한 서류 작성과 충분히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습득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이 된다거나 문제가 되게 되면 항상 모든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사건이 끝나면 그 의뢰받았던 그런 대상자에 대한 기록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삭제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탐정이 이런 예민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정보보호, 이거는 다들 TV에서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GPS를 사용한다거나 위치 추적기죠. 위치 추적기나 그리고 이런 통신사를 통해서 통신비밀을 알아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 법에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도 마찬가지고 대상자의 동의 없이 녹음 녹취 절대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내 목소리가 녹음된 통화 내용이나 녹음 내용은 충분히 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토킹 범죄가 요즘에 많이 강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도 스토킹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면서 일본 탐정들도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이지만 탐정들이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왜 기다리고 할까요? 자, 상대방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스토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부분인데 사실 스토킹에 대해서는 지금 그 강조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실제로 어디까지를 이게 확실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도 사실 아직까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항목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탐정들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이 네 가지 법은 항상 제일 예민하고 제일 유혹도 많이 느끼지만 꼭 지켜야 되는, 어기지 말아야 되는 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정보는 요 많은 것들이 개인정보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름, 주민번호, 뭐 전화번호 요 정도로 알고 계신데 대부분의 모든 기록들이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그 정보에 대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거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처벌 조항도 세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석준 사건이나 이런 사건처럼 흥신소가 그 여자친구 집 주소를 제공했다가 살인까지 일어나는 이런 사건까지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리조트 투숙객 정보 유출하는 거. 계속 이게 오래된 사건들이 아닙니다. 22년도 막 이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데이팅 앱 정보 유출 피해자들 소송 나선다. 뭐 계속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이슈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정들은 더더욱 더 예민한 정보들을 많이 보게 되고 알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위치 정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개인 위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자, 양다리 의심의 여친 차장의 위치 추적기. 22년도, 재작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건 뭐 거의 다 실형을 나오게 되는 요즘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이통사 영업직원. 저것도 2022년도 사건일 거예요. 네. 이통사는 나 몰라라 하지만 거기 직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한테 쓰는 위치 추적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를 확인하는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불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탐정들한테 강의를 할 때 탐정들이 가장 많이 물어봐요. 장비도 사용 안 하고 어떻게 추적을 하냐, 미행을 하냐. 자,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제대로 확인하려면 차량이 적어도 2대에서 3대 정도는 따라가는 상황들이 되고 거기에 이제 오토바이도 따라 붙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의뢰의 내용을 진행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떤 게 법이냐, 어떤 게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장비나 이런 민감한 법들을 꼭 지켜가면서 해야 되다 보면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탐정업계입니다, 사실. 자, 통신비밀보호법 이렇게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좀 짧게 보면 누구라도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 사실의 확인 자료를 제공, 또 공개되지 아니한 자리에서 녹음 청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반한 자는 이런 처벌에 가해질 수 있고, 이 작년에 2023년이었나요? 2022년이었나요?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이 통화 내용도 우리나라도 통화 내용을 녹음하면 안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했었어요. 결국에는 국민 여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그 법은 이제 사장이 됐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그 개인 내가 목소리가 녹음됐는데 그걸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의뢰하는 의뢰인들이 사기 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난 사건 중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자료가 통화 녹음밖에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차용증도 없고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돈은 빌려줬는데, 돈은 가져갔는데 증명할 수 있는 거는 그때 통화했었던 통화 내용이 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로 생각을 했을 때.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그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유도신문이나 그리고 뭐 이러한 고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죄 없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둔갑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불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대원리 안에 있는데 그 원리 때문에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이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을 안 하는 상황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한 사람은 줄여줄 수 있는데 그만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내 목소리가 녹음된 것밖에 못 쓴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가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녹음을 했다가 실제로 실형까지 받는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공격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남의 얘기나 이런 부분들을 불법으로 녹음하거나 녹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끔 의뢰하는 의뢰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탐정회사에 전화를 하게 되면 한 군데만 전화해보지 않습니다. 보통 한 4-5군데, 많게는 7-8군데,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치면은 탐정회사들이 광고를 막 올려놨습니다. 무슨 출신 하면서 올려놨는데 그 사람들도 있지만 흥신소들도 있어요. 예전부터 하던 그 흥신소들이 이제 의뢰인들을 이렇게 불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치 추적기도 붙여드릴게요. 뭐, 남편 폰에다가 우리가 좀비 프로그램도 깔아드릴게요. 뭐, 다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저는 의뢰인한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쓰지도 못하는데 굳이 왜 그렇게 무리를 하시려고 그러냐. 그렇게 불법적으로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수집을 안 해도 충분히 그런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그거 걸리면 오히려 역으로 공격당합니다. 부부관계지만은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 의심해서 그거 사용했다가 오히려 실형 선고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자, 이제 탐정 실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잠깐 뭐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갈까요?